안녕하세요. 한국어 공부는 박쌤과 함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박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토픽 2 읽기 3급 유형의 문제 중에서 13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계속 풀어봤어요. 오늘은 16번에서 18번 문제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읽기 16번에서 18번 문제는요. 빈 칸 이렇게 생겨 있죠. 여기 비어있는 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읽기 16번에서 18번 문제를 풀려면요. 일단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종합 유형과 대응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름부터 알아두세요. 어떨 땐 종합 유형의 문제를 풀고요. 어떨 땐 대응 유형의 문제를 푼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유형이라는 것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완성하는 문장이다. 그래서 종합 유형의 문장을 다른 말로 한다면 중심 생각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통해 설명하는 유형으로 서술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표현을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중심 생각을 찾는 문제이다 라고 보시고요. 또 하나는 대응 유형의 문제인데요. 대응 유형이라는 것은 비슷한 문장을 찾거나 반대 문장을 찾습니다. 그래서 두 내용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서로 짝이 되는 유형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빈칸 앞뒤의 내용 중에서 유의어 비슷한 거죠. 비슷한 말과 비슷한 표현을 찾습니다. 또한 빈칸에 들어갈 짝이 되는 내용을 찾은 후 의미를 파악합니다. 또한 의미 파악이 끝나면 접속사의 종류를 확인한 후 접속사에 따라 어떨 땐 유의어나 비슷한 표현을 찾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나, 하지만, 오히려, 반면에 이런 거면 반의어나 반대 표현을 찾아서 선택지에서 고르면 됩니다. 자, 첫 시간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죠? 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빈칸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빈칸이 앞부분에 있을 때 빈칸의 문장은 보통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문, 즉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일 것이다. 전체를 포괄한다. 나머지 문장은 앞 문장으로 보충하고 설명해주는 문장이다. 그래서 전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 중심 생각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빈칸의 위치가 앞에 있을 때는 중심 생각을 고른다. 그러면 빈칸의 위치가 중간에 있다고 하면 앞뒤 문장이나 지시어, 이, 그, 저 이런 거 있죠. 이, 그, 저 이걸 지시어라고 하죠. 또한 접속사가 그러나, 그래서, 하지만, 반면에
접속사에 따라 앞뒤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추측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할 겁니다. 빈칸에 또 문장이 이제 끝부분에 있으면 이번에는 1번과 2번 내용 두 가지 상황을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중심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뒤 문장을 보는 문제일 수도 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빈칸의 위치. 자, 지시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빈칸의 위치가 처음 위쪽에 이렇게 있다. 빈칸의 위치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거의 처음 부분에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다. 아니면 그 내용을 포괄하는 문제다. 같은 말이고요.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쯤 있다. 뭐 여기나 요쯤에 전체 문장의 가운데 있으면 이 빈칸의 앞, 뒤 문장을 잘 살펴보고 답을 찾는다. 그러면 빈칸의 이제 끝부분에 이렇게 있으면 중심 생각도 보고 앞뒤 문장도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확인해야 된다. 앞에 어렵게 설명한 게 이 하나의 종이에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지금 선생님이 했던 말을 함께 생각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얘기했죠. 빈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빈칸의 위치가 처음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끝에 있는지 찾았지요. 자, 지금은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 있다. 그죠?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 있으면 앞, 뒤 문장을 보고 접속사 지시어를 본다. 그러면 이 문장에 있는 바로 앞 문장과 이 뒷 문장을 보면 된다. 또한 이렇게 접속사를 보고 여기에 들어갈 문장을 추측한다. 자, 이해됐죠?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 있다. 앞뒤 문장을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냥 문제 푸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빈칸의 위치가 처음쯤에 있는지 끝부분에 있는지 가운데 있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설명했죠. 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악수는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중세 시대의 기사들은 칼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적과 싸울 때 꺼내 들었다. 과거에는 지금 얘기했죠. 칼 같은 무기를 적과 싸울 때 꺼내 들었다. 하지만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반대라는 거죠. 적과 싸울 때는 칼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뭐뭐일 때는 악수를 하면서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줬다. 찾았죠? 자, 적과 싸울 때는 꺼냈다. 어떨 때는 무기가 없음을 보여줬다. 어떨 때? 적과 싸울 때가 아니라 하지만이 있으면 적과 반대, 싸우지 않을 때를 뜻합니다. 즉, 적과 싸우지 않는다, 싸울 생각이 없을 때. 자, 이렇게 찾습니다. 이해됐죠?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앞과 뒤의 문장을 보고 접속사를 보고 답을 찾는다. 네, 이해하셨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2번. 자, 빈칸의 위치가 끝부분에 있다. 그러면 중심 생각도 봐야 되고요. 앞뒤 문장도 봐야 되고요. 두 개 다 봐야 된다. 이번에는 빈칸의 위치가 끝에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건 없이 주인공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다룬 한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게 거의 중심 생각 나왔죠. 주인공이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보낼 뿐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관객들은 영화에 빠져든다. 왜일까요? 관객들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일상의 기쁨을 새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을 크고 거창한 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땡땡땡 일에도 찾을 수 있음을 발견한다. 자, 요거는 빈칸의 위치가 끝에 있으니까 중심 생각일 수도 있고요. 두 개 다 봐야 되잖아. 앞뒤 문장을 볼 수 있다. 중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 유형의 문제이고요. 앞뒤를 보는 것은 대응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은 크고 거창한 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는 크고 거창한 것의 반대를 찾으면 되죠. 작은 거, 크고, 왜?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크고 거창한 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크고의 반대, 작고, 그렇죠? 작고 소소한 일에도 찾을 수 있음을 발견한다. 그래서 이렇게 찾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을 볼 때요. 모르는 어휘를 찾지 않는다. 문장의 흐름만 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빈칸의 위치가 거의 뭐 끝에도 아니고 중간쯤이라고 보면 되겠죠? 중간이나 끝부분 뭐 읽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에는 환하고 둥근 보름달이 뜬다. 그런데 추석 때 먹는 송편은 보름달이 아니라 아닌 반달 모양이다. 이는 반달이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은 다시 말해 이런 뜻이에요. 보름달은 밝고 완전한 모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데 그러면 반면에 반대로 이거예요. 자, 보름달은 밝고 완전한 모양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작아지는 반면에 작아진다. 그럼 여기는 반대로 뭐가 될까요? 커진다. 모르겠죠? 반달이 어떻게 돼요? 커진다가 들어가야 돼요. 이처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송편의 반달 모양이 앞으로 모든 일이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희망.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에 반대로 반달은 점점 커진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요 세 개 중에 점점 커진다가 있죠? 오래 지나가지 않아 크고 환한 보름달이 된다. 그죠? 중군 보름달에 아까 얘기죠. 보름달이 아닌 반달이었는데 반달은 반대로 보름달이 된다. 어떤 보름달? 작은 게 아니라 크고 환한 보름달. 자, 이렇게 찾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문제를 틀린 어휘를, 모르는 어휘를 이런 걸 찾는 게 아니고 문장의 흐름을 보고 찾는다. 다음 4번. 자,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지요. 앞뒤 문장을 잘 보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내가 그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이때 어떤 행동을 하면 좋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앞에 볼게요. 그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잘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볼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긍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동.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려면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인다. 자, 우리 친구들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어떻죠? 손뼉을 친다. 이게 손뼉을 치죠?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이다. 그렇죠.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다. 고개를 끄덕이다 라고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듣는다. 두 가지 안 되죠. 들으면서 기록한다. 그렇죠.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인다. 고개를 끄덕인다.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확인해 보고요. 다음. 자, 5번 문제는 빈칸의 위치가 끝부분에 있었어요. 끝부분에 있으면 앞뒤도 잘 봐야 되고 중심 생각인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 다 봅니다. 얼굴 모양과 치아의 모양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실은 첫 번째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얼굴 모양과 치아, 이빨이죠. 모양과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어. 어떤죠? 얼굴형이 긴 사람은 어떻죠? 치아도 길고 얼굴 모양이 둥근 사람은 치아도 둥글다. 라네요. 또한 얼굴이 네모난 사람은 치아도 네모 모양이다. 그래서 대체로 얼굴이 둥근 편인 한국인들은 서양 사람에 비해서 치아가 어떤 모양일까요? 이거겠죠. 자, 얼굴이 길면 치아도 길고 얼굴이 둥글면 치아도 둥글다. 그럼 대체로 한국인들은 얼굴이 둥글면 치아도 둥글다. 자, 둥글다가 있는데요. 여기 보죠. 입술이 둥글다, 치아가 짧고 둥글다. 그렇죠. 치아, 이빨, 이를 뜻하잖아요. 이거에 나오죠. 입술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둥글다는 있지만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풉니다. 다음 6번. 자,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쯤 있어요. 그럼 앞뒤 문장을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혼수를 장만해서 혼수 결혼할 때 쓰는 물건 혼수입니다. 혼수를 마련할 때, 장만할 때 지금까지 10년 혼수를 장만해서 결혼해서죠. 지금까지 10년 넘게 잘 쓰고 있던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 서비스 센터 직원이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직원이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말했겠죠, 뒤에. 고칠 돈으로 신제품을 살 수 있겠지만, 자, 그럼 직원이 뭐라 그랬을까요? 돈이 많이 들어서 냉장고를 사세요 라고 말할까요? 고칠 돈으로 신상품을 사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했죠. 신상품 새로 나오는 거. 고칠 돈으로 새로운 물건을 샀으면 좋겠다. 뭐뭐라고 한다, 뭐뭐라고 한다, 뭐뭐다고 한다, 뭐뭐다고 한다. 이거 뭐죠? 들은 이야기, 즉 간접 표현이었죠.
간접 표현 알아둬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뭐뭐라고 한다. 사람들은 뭐뭐라고 말한다. 자, 이죠. 그럼 고칠 돈으로 신제품 살 수 있다. 신제품 새로 사는 편이 좋겠다. 낫겠다고 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저는 선생님 혼수라는 말 모르고 장만이란 말 몰라요. 단어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번역기로 찾지 마시고요. 사전 찾지 마시고요. 문제의 흐름에서 빈칸의 위치가 어떤가에 따라서 답을 찾는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빈칸의 위치가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중심 생각일 수도 있고요. 중심 어휘 생각 그냥 쓸게요. 아니면 앞뒤 문장을 봐서 대응 유형의 문제일 수도 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옷차림은 개인의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이게 중심 문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수적인 가치관, 생각,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은 정장 차림을 즐깁니다. 입는다. 그러면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정장을 입고, 그러나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개성이 돋보이는 옷차림을 한다. 옷차림을 통해서 개인의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은 중심어휘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옷차림은 뭐와 관련이 있다? 개인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 나와 있어요. 개인의 가치관. 자, 가치관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여기 가치관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가치관과 가장 비슷한 어휘를 찾아야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사고방식. 자, 가치관이란 말은 쉬운 말로만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사고 이렇게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 수준, 경제라고 하는 것은 돈인데 돈의 수준, 활동, 움직이는 범위, 범위는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 많이 하죠.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 어디예요? 시험 범위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죠? 25페이지부터 25쪽부터 63쪽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활동 범위 위치를 나타내죠. 건강 상태. 자, 건강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건강에 따라서 정장을 입고 개성이 돋보이는 옷차림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 즉 사고방식을 알 수 있다. 그럼 사고방식이란 단어를 난 잘 모르겠다. 경제 수준, 돈 아니에요. 활동 범위 아니에요. 건강 상태 아니에요. 그럼 다 자동으로 1번 사고방식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8번. 자, 빈칸의 위치가 지금 중간일 수도 있고 처음일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말. 언어는 사회 구성원의 약속에 의한 기호이다. 지금 중심 문장이 오죠. 우리는 하늘을 하늘이라고 부르고 땅을 땅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일까요? 하늘을 하늘이라고 부르는 데는 어떠한 필연이나 인과관계가 없다, 관계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늘,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sky,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tian이라고 약속하며 부르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문장에 약속에 의한 기호, 약속을 한다. 그럼 우리가 왜 하늘을 왜 하늘이라고 부르고 땅을 땅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끼리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자, 정답 1번입니다. 자, 좀씩 이해가 되나요? 자, 문제를 풀면서 자,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빈칸의 위치를 봅니다. 처음에 있습니다. 그럼 중심 생각, 중심 어휘가 들어갈 거다. 전체 이야기에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걸 말하겠죠.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다. 설명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 35에서 40%는 알레르기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또 있네요. 반려동물에게 물려서 병원에 이송된 환자도 1년 새에 13%나 증가했다고 한다. 왜 그럴까요? 또 특히 개를 가지고 있는 특정 세균은 긁거나 핥는 것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니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아이, 만성질환 환자는 더욱 조심해야 된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유기하다는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반려동물을 치료해주는 사람, 치료하는 건가요? 자, 요거 보세요. 반려동물과 여생을 보내는 여생, 다른 말로 일생, 생활, 평생 이런 말과 바꿔서 계속 같이 산다 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아니면 반려동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 뭘까요? 알레르기 증생, 반려동물에 물려서 병원에 가고요. 세균에 긁거나 핥고 지금 아프다, 감염될 수도 있다. 뭐 관련이 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4번입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의 위치가 거의 또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럼 앞뒤 문장도 봐야 되고 전체를 포괄하는 어휘나 문장을 찾아야 된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서로 의견이 다른 문제에 대해 찬성, 좋아요, 혹은 반대, 싫어요. 인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자, 토론이란 무엇인지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토론이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토론을 진행할 때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왜 그래요? 제시해야 하고 또한 상대방은 그 주장을 반대할 근거, 이유를 또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왜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서로의 생각도 더욱 잘 알게 된다. 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결과, 너도 좋다, 나도 좋다, 이게 합의. 결과는 어떻기 때문에, 뭐뭐기 때문에 토론의 양측이 모두 토론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적다. 그거 이의가 없다. 나 반대하지 않는다. 양측 모두. 양측이라고 하면 두 가지겠죠. 찬성인지 반대가 같이 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양측 모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토론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적다. 아, 그거 아니다라고 반론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 또 반려동물이 나오네요. 자, 빈칸의 위치가 어디가 있으니까 처음에 있어요. 그럼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중심 생각을 찾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과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어떤지 볼게요. 정말 그럴까? 자신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과 눈을 마주치는 실험을 했더니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옥시토신 분비는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노인보단 우울감이 덜 느낀다고 한다. 덜 마이너스입니다. 우울감을 조금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더가 있고요. 덜이 있습니다. 더 주세요 플러스 덜어주세요 마이너스입니다. 우울감이 덜 느낀다,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과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지금 설명했습니다. 행복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우울감이 줄어든다. 이걸 다 합치면 어떻다? 그렇죠. 행복하다고 한다. 오래 살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건강이 좋아지는 거 아니고요. 감정, 마음이 뭐 풍부해진다 아니죠. 행복하다. 그죠? 그래서 우울감도 적게 느껴진다. 전체를 포괄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마찬가지로 지금 빈칸의 위치가 거의 앞에 쪽에 있었네요. 전체를 포괄하는 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다. 좀 작은 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죠?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 이 말이 뭐죠? 보기 좋은 떡은 먹기도 좋다는 무슨 뜻으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들어가 있다. 이게 뭘까요? 그런데 최근에 못생긴 것이 오히려 인기를 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못생겨서 상품성이 떨어지지만 영양소와 맛의 문제가 없는 농산물을 싸게 팔고 자연에서 그대로 자라 벌레가 먹은 싱싱한 과일과 채소가 안전한 먹거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걸 쓰면 돼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보면 돼요. 같은 품질일 때 보기 예쁜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마음, 심리가 들어가 있다. 이거입니다. 그렇죠? 가격이 똑같으면 더 예쁜 물건을 산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13번. 자, 빈칸의 위치가 지금 중간쯤에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면봉이나 귀개를 사용하여 우리 귀 속의 귀지를 제거한다. 귀지를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귀지를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지는 땡땡땡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할까요? 귀지는 귀 속에 들어오는 먼지나 이물질, 다른 물질을 막아주고 귀에 상처가 쉽게 생기지 않게 해주며 벌레가 귀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귀지는 약산성을 띠고 각종 효소도 들어있어 귀 속의
감염되는 것을 막아준다. 자, 여기가 빈칸의 위치가 어설펐는데 여기 처음에 있네요. 그죠? 귀지는 왜 꼭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귀지가 필요한 이유. 지금 귀 속에 감염되는 걸 막아준다. 그죠? 어떤 뜻일까요? 귀 속에 뭐가 감염되는 걸 막아준다? 그럼 어떻다? 반대로 건강하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귀 속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뒤에 꼭 필요한 이유, 이 세 가지 중에 꼭 필요한 이유를 찾아보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4번. 자, 이건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 있습니다. 앞뒤 문장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꿈꾸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혼수 등으로 인해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작은 결혼식을 추천한다. 작은 결혼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는 결혼을 꿈꾸고 있을 때 복잡한 절차와 돈 많이 들어가는 혼수. 앞에도 좀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결혼식을 한다. 그럼 작은 결혼식이라는 건 뭘까요? 이런 것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비 부부의 혼인을 서약하는, 혼인 서약과 이를 축하하는 것에 의무를 두는 결혼식을 말한다. 그래서 보통 가족이나 친구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자리에서 간소하게 한다. 간단하게 한다. 복잡하게 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원래 결혼을 꿈꿀 때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혼수로 망설이는데 이런 사람에게 작은 결혼식, 그럼 이거의 반대를 넣으면 되겠죠. 예물과 혼수를 전혀 구입하지 않고 이건 안 되죠.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없애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결혼식을 안 하고 결혼식 하죠. 왜 안 해요? 양가 가족들만 가까운 사람들만 여기 있으니까 두 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5번. 자, 빈칸의 위치가 끝부분에 있습니다. 앞뒤 문장도 봐야 되고요. 포괄하는 문장, 포괄하는 내용이 있는지, 중심 생각이 있는지도 찾아보겠습니다. 매해, 매년 같은 말입니다. 여름마다 찾아오는 태풍을 흔히 우리가 불청객, 불청객 뭐죠? 원하지 않는 손님? 이런 거죠. 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 사람들 인명 피해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가 나왔어요. 태풍은 여름날 메마른 땅을 적셔 주어 가뭄을 해갈시키기도 하고 뜨거워진 바다를 뒤섞여 줌으로써 적조 현상을 없애주기도 한다. 자, 앞에는 지금 태풍이 안 좋은 점, 하지만부터는 좋은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흔히 재해로만 생각하는, 나쁜 거, 안 좋은 거로만 생각하던 태풍은 사실 좋은 것이다 이거겠죠. 한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 왜 한국에만 필요한가요? 다 모두 필요하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연현상. 이렇게 봅니다.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거, 이거는 아니죠. 반대니까. 피해를, 여름 바다를 식혀주는 거, 이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는 태풍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좋은 것도 있다. 필요하다.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6번. 자,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뒤 문장에서 답을 찾는다. 내 집 마련, 결혼 등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소확행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게 뭔지 모르죠? 소확행은 설명합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다. 뜻이다. 뜻으로 어떤 것을 말한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도대체 뭘까요? 여기다 써야 돼요. 즉, 커피와 함께 마카롱을 먹는 여유를 즐기거나 가까운 곳, 근교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는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삶의 행복한 만족을 찾는 것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뭘까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 적게 노력하고 크게 취하는 행복, 남들이 추구하지 않는 나만의 행복, 누구나 일상, 보통에서 추구할 수 있는 행복.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말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7번. 자, 빈칸 위치가 중간쯤에 있는 것 같으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청년층 중심으로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가치관, 아까 했습니다. 생각입니다. 평생 한 직장에 다녀야 한다든지 개인 생활보다 직장 생활을 더 비중을 둔다든지 하는 전통적인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직업 선택의 기준도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보다는 무엇을 우선 먼저 순위에 두는 경우가 많다. 직장 생활이나 직업 선택에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만족을 중시하는 것이다. 개인의 만족을 중시하는 거다. 사회적 평가보다는 얘는 앞에 건 보다는 아니고 개인의 만족을 중시한다. 개인의 만족 뭘까요? 나의 만족. 자신에게 맞는 것,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앞뒤 문장을 보고 답을 확인합니다. 다음 18번. 자, 빈칸의 위치가 마지막 끝에 있습니다. 전체를 포괄하는 말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에 도취되어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뺏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은 많다. 어떤 때는 알 수 없는 말을 끝없이 늘어놓기도 한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꺼낼 때에는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꺼낼 때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거겠죠. 듣는다. 그냥 대충 듣는다가 아니라 잘 듣는다. 주의 깊게 듣는 것이다. 자, 19번. 자, 빈칸의 위치가 지금 요쯤에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에서는 우리의 씨름과 비슷한 스모가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들도 스모를 배워서
스모 선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는 1번의 이야기고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 씨름은 어떠한가? 우리하고 1번하고 다릅니다. 반대죠. 이제 명절에만 TV에서 가끔 나오는 운동 경기일 뿐이다. 씨름이 이렇게 인기가 없다 보니 씨름 선수와 다른 인기 종목 선수와의 돈은 하늘과 땅 차이다. 많이 벌어진다. 그럼에도 씨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세계화라고 입으로만 외치지만 정작 우리 것에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싶다. 자, 보세요. 스모는 인기 있고 사람들이 배워서 선수를 하는데, 하지만 우리 씨름은 비슷합니다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인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예요. 씨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있다. 뭐죠? 씨름은 앞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사라질 것이다. 아니고요. 그 명맥이라도 유지하고 있다. 계속 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 이건 어려워서 몰라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씨름을 스모처럼 세계인의 취향에 맞출 것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인기 종목을 만든 아니고요. 그럼에도 지금 명절에만 나오고 인기가 없다 보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어지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2번입니다. 다음 20번. 자, 빈칸이지가 중간에 있으니까 앞뒤 문장 좀 잘 봐야 되겠네요. 토론은, 아까도 토론 나왔죠? 토론은 찬성, 반대가 나오는 거죠. 토론은 막연한 대화가 아닌, 이거 아니라 했으니까 막연한 대화는 무조건 아닌 겁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진 대화이다. 그럼 결국은 토론은 뚜렷한 목적을 가진 대화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서로의 마음도 더욱 잘 알게 된다. 토론에서 얻어진 결론은 어떻게 해서 누구나 안심하고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왜 누구나 안심하고 책임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자, 자기 자신도 물론 플러스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그럼 토론은 어떻게 죠? 누구나 안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거다. 누구나 안심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찬성할 수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다음 21번. 자, 빈칸의 위치가 끝부분에 있으니까 전체를 포괄하는 중심 어휘가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 문장은 맨 첫 번째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왜? 따라서 한 번 더. 많은 청소년이 고민이 있어도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일까요? 이런 경우에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메일이나 게시판 등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 자, 볼게요. 메일이나 게시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이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직접 가지 않고 어떤 역할을 하죠? 고민을 반드시 해결해준다. 인터넷은 반드시 아니고요.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했었다. 의사소통 대화의 기회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음 22번. 자, 빈칸의 위치가 거의 좀 뒤쪽에 있지만 앞뒤 문장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사라지고 공기도 더러워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동물과 식물, 동식물이 지구에서 멸종되어 없어져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는 인간만이 아니다. 인간은 자연 생태계의 일부이며 수많은 동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번 더 얘기해요. 인간의 권리만 중요하고 지구에 같이 존재하는 자연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과의 조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일은 모든 인간의 과제인 것이다. 숙제. 그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연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권리만 중요하게 생각했죠? 인간의 권리도 없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자, 흐름을 보면서 답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네. 자, 빈칸에 뒤에 있고요. 뭐뭐는 것이 아니라 뭐뭐다. 반대의 뜻이 또 나오겠죠.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치카는 선생님도 이거 뭔지 모릅니다. 몰라도 됩니다. 좌판 위에 생선처럼 문서나 비문에 있는 사실을 역사가가 자기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요리하여 내놓는다고 한다. 즉, 다시 또 말해주세요. 즉, 생선이 역사적 사실이고, 자, 생선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을 요리하는 것은 역사가이다. 그렇다면, 같은 생선을 요리하더라도 어떤 요리사가 하는지에 따라 짭짤한 맛, 달콤한 맛, 매콤한 맛 등의 요리의 맛은 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역사는 시간의 순서대로 사실이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자, 생선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걸 요리한다면 같은 생선이라도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요리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시간의 순서대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역사가에 따라 다른 각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생선도 요리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역사도 보는 각도, 시각, 눈, 관점, 보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친구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네요. 다음 24번. 자, 빈칸의 위치가 좀 여기쯤에 있죠. 지금 앞뒤 문장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무엇이든 많이 읽는 것이 좋다. 이때 사전을 찾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찾아볼게요.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상관하지 말고 계속 읽어 나간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데 익숙해지게 된다. 또
처음부터 어려운 소설을 읽기보다는 어려운 소설 읽지 말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신문이나 사진이 많은 잡지 등을 읽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은 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문장을 풀 때 있죠. 모르는 단어를 찾지 말고 그냥 끝까지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을 보고 찾는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외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많이 읽는 것이 좋다. 이때 사전을 찾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다? 여기죠. 사전을 찾고 이거죠. 모르는 단어 상관하지 말고 계속 읽는다. 어떡하죠? 그러다 보면 뭘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전체적인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합니다. 자, 다음 25번. 자, 빈칸이트가 거의 좀 뒤쪽에 있네요.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축제란 축하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경축하여 벌이는 큰 잔치나 행사를 이르는 말이다. 고대 사회의 축제는 옛날에는 이런 뜻이에요. 종교적인 제의에서 출발해서 제사 지내는 거겠죠. 풍요와 안녕, 편안하다를 기원하는 의식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오늘날 축제는 고대죠. 고대는 종교적으로 했고요. 오늘날 축제는 참가자가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을 해야 현대 사회의 축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고대 사회는 이랬고 현대 사회는 이렇다. 그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렇죠. 축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봐야 지금 현대사회의 축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6번. 자, 빈칸의 치가 좀 앞쪽에 있네요. 읽어볼게요. 한국에는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이 있다.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 말이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말과 행위는 정말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아이에게 약이라는 말을 실제로 약을 처방받는 것과 같은 믿음을 주면서 고통을 덜 느낀다. 마이너스죠. 또한 어머니의 손에 온기, 따뜻한 기운, 마사지는 아이의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떨어진 소화 기능을 회복시켜준다. 그러면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면서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있죠. 온기와 마사지는 아이의 배를 따뜻하게 해준다. 어떻게 하면 아이의 배가 따뜻하게 될까요? 아이의 손을 잡아요. 자, 손 잡고 있으면 따뜻해질까요, 배가? 아이에게 약을 먹이면서, 과거에 약 먹이면서 따뜻하게 해준다. 아이의 배를 쓰다듬다, 문지르다, 만지다, 이런 뜻이겠죠. 아이의 배를 이렇게 둥글게 만지면서 아이 옆에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배가 따뜻하려면 배를 만져야 되겠죠.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그 16번에서 18번 문제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만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자, 볼게요. 읽기 16번부터 18번 빈칸 문제는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오늘 이것만 꼭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빈칸의 위치가 처음 있거나 가운데에 있거나
끝부분에 있을 때 문제 푸는 방법이 다르다. 처음에 있을 때는 대부분이 전체를 포괄하는 중심 어휘나 중심 내용을 찾고요. 가운데는 앞과 뒤 부분을 확인하고요. 끝부분은 이 두 개를 모두 확인한다. 자, 오늘 요것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